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파이어족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30대, 늦어도 40대에는 은퇴를 해서 평생 일을 안 하고 놀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은 고난이나 저주일까요? 성경은 입을 떼자마자 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한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찮은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의 전차에서 주인공 에릭 리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톨킨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지필에 몰두하던 톨킨은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습니다. 작가에겐 여태 세상이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써내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영어와 북유럽의 여러 언어로 된 문헌들을 읽어나가던 작가는 그리스와 로마,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엘프, 난쟁이, 거인, 마법사 등의 요정나라 백성들 이야기가 영국에서는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톨킨은 고대 영국 신화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재창조하고 다시 그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그 잃어버린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작가가 꿈꾸는 프로젝트에는 수천 년에 걸친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고 배경으로 삼을 몇 가지 가상의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내러티브의 깊이와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야말로 이야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원고를 써내려가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내러티브가 부차적 줄거리로 수없이 갈라지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주인공들은 가상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모험을 거듭하고 일련의 복잡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을 명쾌하게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만족스러운 결말을 이끌어내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터라 징집 대상은 아니었지만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톨킨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했고 그 두려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금방이라도 침공을 받을 수 있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였습니다. 작가는 필생의 작품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시작할 당시 톨킨은 수십 년에 걸쳐 소설의 밑바닥에 깔린 언어와 역사, 사연들을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오금이 저리고 막막했습니다. 그 무렵 톨킨이 살던 집 근처 길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다 이웃 사람이 가지란 가지는 다 잘라내고 줄기에는 심한 상처를 입혀놓은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신하가 그처럼 토막날 운명에 처한 내면의 나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에너지와 창의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기 무섭게 짤막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작가는 서둘러 내용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때마침 청탁이 오자 톨킨은 그 원고에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제목을 붙여 더블린 리뷰 편집부로 보냈습니다. 한 화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첫 단락에서 독자들은 주인공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화가 이름은 니글입니다. 톨킨도 필진으로 참여한 바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니글은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니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작가 자신입니다. 스스로의 결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톨킨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무엇하든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잘것없는 격가지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걱정이 많으며 꾸물거리는 성격 탓에 중요한 이슈에서 벗어나기 일쑤였습니다. 니글도 그랬습니다. 아울러 니글은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니글은 여행을 미루고 또 미루며 미적거렸지만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니글에게는 꼭 그리려는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무 한 그루 전체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나무 뒤쪽으로 펼쳐진 멋진 세계까지 상상했습니다. 숲이 땅과 경계를 이루고 높은 산들이 눈을 뒤집어 쓰고 우뚝우뚝 서 있는 게 언뜻 보였습니다. 다른 그림엔 흥미를 잃었습니다. 니글은 머릿속에 환상을 담아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어차피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화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넌덜머리 나는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어쨌든 이 그림 한 폭만큼은 꼭 그려내고 말겠어. 그리하여 니글은 여기에 붓칠을 하고 저기다 물감을 문지르며 화포기에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존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가 자신이 나무보다 잎에 더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지나치리 많지 오랜 시간을 쏟았습니다. 음영과 강택, 표면에 맺힌 이술 방울까지 있는 그대로 그리려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작업을 해도 캔버스 위에 표현되는 이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 탓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니글은 쉴 새 없이 붓을 놓아야 했습니다. 특히 이웃 남자 펠립 씨는 그림 따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틈틈이 찾아와 자질구레한 일거리들을 떠맡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펠리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가 아프니 빗방울이 떨어지는 차가운 거리를 달려가 의사를 불러와 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결국 화가는 독감에 걸리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그림을 끝내려 발버둥거리는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길을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챈 화가의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불쌍한 니글은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을까? 화가의 집을 사들인 이들이
죄다 해진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이파리 한 장만이 오롯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림은 마을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잎사귀, 니글작이란 딱지가 붙은 그림은 그렇게 구경꾼들의 눈길조차 자주 닿지 않는 후미진 구석에 오래도록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화가는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졌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어디선가 두 갈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엄하고 엄한 공의의 목소리였습니다. 허다한 시간을 흘려보냈을 뿐 평생 이뤄놓은 일이 거의 없다면서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비록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비인 듯 했습니다. 니글이 한 일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화가가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무렵 마치 상급처럼 무언가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니글은 얼른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꿈꾸던 바로 그게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그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지는 길게 자라서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자주 느끼거나 어린 짐작으로 추측해 보았지만 좀처럼 포착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니글은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들어 활짝 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선물이야. 죽기 전에 살았던 옛 세상은 화가를 완전히 잊다시피 했습니다. 작품 또한 미완성인 채로 남았고 기껏해야 몇몇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영원히 참된 세계에서 니글은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완성된 자신의 나무가 더 이상 육신과 더불어 땅에 묻힌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 영원토록 살아서 즐길 수 있는 진실한 실제의 일부였습니다. 톨킨은 미술, 실상은 모든 일에 대해 기독교적인 통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인류를 염두에 두고 의도하셨던 일들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 해내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가령 자신은 작가로서 실제의 본질을 전하는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니글은 자주 느끼거나 어린 짐작으로 추측해보던 그 나무가 창조의 진정한 일부이며 더 나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이 사람들 앞에 펼쳐 드러냈던 그 작디 작은 조각이 참다운 세계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가들과 기업인들은 쉽게 니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냅니다. 저마다 마음에 품은 독특한 세계를 향해 더러는 너무 크다 싶은 비전을 품고 일합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는 이도 흔치 않고 그 꿈에 다가섰다고 말하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톨킨처럼 지나칠이 많지 완벽주의적이고 꼼꼼한 이들은 니글과 자신이 영락없이 닮았음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나 없이 니글입니다. 다들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꿈꾸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온전히 이룰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누구나 잊혀가기보다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건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땅 위의 삶이 전부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 태영이 소멸될 때 남김없이 타버릴 테고 그동안의 기억도 깡그리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모두가 잊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든 얼마나 땀 흘려가며 애썼든 그야말로 제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현재의 삶 밑바닥에 또는 그 너머에 참다운 실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쓰는 선한 수고는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하나가 영원무궁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5장 5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는 선교 사역을 말하고 있지만 톨킬의 소설은 그 가르침이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톨킨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이뤄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를 설계한다고 하면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도시를 건설할지 비전을 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파리 한 장, 장가지 하나를 그리는데 그쳐서 깊은 좌절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늘에서 내려올 하늘나라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과 평화가 지배하는 건전한 사회를 세워가는 꿈을 꾸고 법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렇게 신념쯤 일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시하고 소소한 일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깊은 환멸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평생 한두 번쯤은 달랑 이파리 한 장 얻었을 뿐이라는 감정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도시, 빛나고 아름다운 세계, 흥미진진한 이야기, 질서, 치유, 그 밖에 무엇을 추구하든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미래의 새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걸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기껏해야 눈꽃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실현해 가는 일입니다. 지금 저마다 추구하는 온전한 나무는 장차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마음에 새긴다면 평생 나뭇잎 한두 장 그리는 데 그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만족스럽고 기쁘게 일할 것입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으스대거나 이런저런 차질에 흔들릴 까닭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